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색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번 고군분투하지만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인생에서 원하는 걸 쉽게 얻습니다. 기왕이면 인생에서 원하는 걸 쉽게 얻는 게 좋겠죠.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원하는 걸 얻으며 좋은 사람까지 내 곁에 둘 수 있을까요? 오늘은 루이스 헤이 저자의 해피 나우와 신현종 저자의 오늘의 말씨와 함께 말로 풍요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 볼게요. 긍정 확언의 세계에 오신 걸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긍정 확언을 사용하길 결심한다면 삶은 반드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치유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삶의 길을 여행하면서 계속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실 거예요. 앞으로 모든 일이 순탄하게 술술 풀릴 겁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시기를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변화할 수 있어요. 생각을 자유자재로 통제하기 좋은 때는 지금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습니다. 지금의 삶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이제껏 부정적으로 믿었겠지만 그 생각은 진실이 아니에요. 어릴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진실인 줄 알았죠. 이제는 좀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믿었던 생각들이 사실인지 살펴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믿을지 아니면 놓아버릴지 결정하게 되실 거예요. 새로운 선택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돕게 하고 기쁘고 성취감 가득한 삶을 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 고통스럽다면 눈을 감고 잠시 그 생각이 강물에 떠내려가는 상상을 해보세요. 나의 삶이라는 정원으로 오세요.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심으세요.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와 영감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자신에게 자양분을 주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합니다. 삶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인생을 통해 수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도록 삶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평화, 내면의 기쁨과 자신감, 자기 가치와 자기 사랑의 풍요로움을 온전히 누리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항상 편안한 관계를 맺게 되실 겁니다.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는 횟수가 늘어나며 항상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실 거예요. 생활의 풍요로움이 더욱더 더해질 겁니다. 오늘 함께한 대로 새로운 긍정의 씨앗을 심는다면 반드시 풍요로운 수확을 하리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확언이란 무엇일까요? 확언이란 여러분이 말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부정적일 때가 많죠.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좋은 경험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삶을 치유하고 싶다면 반드시 지금 하는 생각과 말을 긍정적인 패턴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셔야 해요. 확언은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자유의 문이 될 거예요. 확언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본질은 우리의 잠재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확언이 제일 효과가 있는 거예요. 확언을 할 때 여러분은 잠재의식에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나는 지금 내 생각과 말에 책임을 지고 있어. 나는 내가 변화하기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 난 알아. 내가 깊이 변화할 수 있다는 걸. 제가 확언을 한다고 말할 때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원치 않는 게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거나 인생에서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기 위한 단어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언은 특정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은 확언입니다. 혼잣말로 내면에다 하는 모든 셀프 토크, 즉 자기와의 내면의 대화도 모두 확언의 연장선입니다. 여러분이 의식하고 있든 의식하지 않고 있든 확언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생각과 말로 삶의 경험들을 단언하여 창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념은 어렸을 때 배웠던 습관적 생각의 패턴일 뿐이에요. 그 중에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지금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만들죠. 반면 또 다른 생각들은 행동을 제한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내면에 굳어진 신념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지요. 생각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삶에서 원하지 않는 경험들을 창조해내는 생각을 의식 속에서 지우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하는 생각을 꼭 의심하시기 바래요. 부디 이제부터는 이렇게 불평이란 단어가 얼마나 삶에서 원치 않는 경험을 창조해내는 확언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화를 낼 때마다 우리는 삶에서 화가 더 많이 생기기를 확언하고 있는 거예요. 삶에서 자신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라는 피해자 의식이 있다면 피해자처럼 느끼기를 계속 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삶에 대해 생각할 때 바라는 어떤 것도 내 인생에 들어오지 않아 라고 확언하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좋은 것들을 여러분은 받지 못할 겁니다. 바꿔 말하면 생각하는 방식과 말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인생이 제공하는 좋은 것들을 여러분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생각과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세요. 학원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런 걸로 다 부자 되고 긍정되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겠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책이나 세미나를 통해 학원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의 불평을 읽거나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학원이 중요하다고 성공한 누군가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확언해보죠. 이 자체가 아주 큰 확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긍정 확언이 결코 효과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방식과 말하는 방식을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 결핍의 상태로 살게 되실 거예요. 내가 가진 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겨우 한 번 정도 말하고 나서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말도 안 돼. 이런 시간 낭비가 있나? 이런 걸 왜 해?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재의식이 변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번 하고서
뭔가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건 씨앗이 바로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긍정 확언과 부정 확언 중에 어느 것이 이길까요? 잠재의식은 감정을 강하게 싫은 것을 실현시킵니다. 부정 확언이 언제나 이기죠. 그 자리에서 싹을 자르는 격이 됩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해요. 긍정 확언이 몸에 아주 싹 벨 때까지 확언을 하셔야 해요. 긍정 확언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도 확언을 불과 몇 번 혹은 하루에 겨우 1분 정도만 하고서는 나머지 시간에는 화가 나 있거나 불평합니다. 24시간 중 확언을 한 1분을 제외한 23시간 59분 동안 불평을 쏟아낸다면 마음밭이 어떻게 될까요? 불평은 가장 강력한 부정 확언입니다. 확언을 꾸준히 하는데 효과가 없다면 여러분의 나머지 시간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불평은 가장 강력한 부정 확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핵심 감정이 많은 시간 부정적으로 흐른다면 확언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더 많이 긍정 확언을 해야 할 테니까요. 이런 식이라면 확언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불평하는 확언이 언제나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에너지에서 나오는 느낌의 파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이죠.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감정이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고 했죠. 만약 대부분의 시간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채운다면 삶의 많은 부분이 어렵고 힘들고 막히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확언을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확언을 하고 난 다음의 시간이 중요하죠. 낮과 밤에 어떤 감정으로 지내느냐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확언이 빠르게 꾸준히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긍정 확언이 자라날 환경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긍정 확언은 토양에 심은 씨앗과 같습니다. 땅이 좋으면 씨가 아주 잘 자라죠. 여러분이 기분 좋아지는 생각을 더 많이 선택하면 할수록 긍정 확언이 실현되는 속도도 빠를 거예요. 그러니 지금 행복한 생각을 하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선택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하룻밤에 바뀌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꾸준히 매일 기분 좋은 생각을 하기로 선택한다면 반드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언을 한다고 말할 때는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특정한 생각을 선택하는 걸 의미해요. 자신이 바라는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생각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언어로 선포하는 건 현실을 뛰어넘어 지금 이 순간의 미래를 창조하게 됩니다. 나는 번성한다. 나는 번성한다. 나는 번성한다. 이 말을 하는 당시에는 은행에 돈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긍정 확언은 미래의 번영과 풍요를 위해서 긍정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 확언을 반복할 때마다 마음속에 심은 씨앗을 더 잘 자라게 하는 마음밭이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는 중입니다. 뿌리가 마음이라는 밭에 더욱더 단단하게 뻗습니다. 풍요의식을 심게 되어 때가 되면 놀라운 수확을 하게 됩니다.
계속 심으면 심을수록 더 비옥해지니 일상을 가급적 행복한 마음밭으로 가꾸시기 바래요. 가급적 생각을 기쁜 것에 고정하세요. 비옥하고 풍부한 토양에서는 씨앗이 훨씬 더 잘 자랍니다. 제발 좀 그만 아팠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다면 좋은 건강을 끌어당기기 위한 적절한 확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프다 라는 말은 초점이 강하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커서 자꾸 아픈 상황을 끌어오도록 유도해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하셔야 해요.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는 지금 완전한 건강을 받아들여. 나는 지금 완전한 건강을 받아들여. 지금 타는 자동차가 실증이 나서 새 것으로 바꾸고 싶을 땐 어떻게 확언을 해야 할까요? 이 자동차가 싫어. 이제는 이 차가 질렸어. 라고 확언하면 멋진 새 자동차가 여러분의 삶으로 끌려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차가 계속 싫어 라고 확언했기 때문이죠. 만약 새 차를 원한다면 이렇게 긍정 확언을 해보세요. 나는 내 모든 욕구를 잘 채워주는 아름다운 새 차를 가지고 있어. 나는 내 모든 욕구를 잘 채워주는 아름다운 새 차를 가지고 있어. 무한한 부는 내 것입니다. 나는 그 무한한 풍요를 세상과 나눕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돈과 풍요에 관한 리스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저축할 수 없어. 돈은 충분히 많이 벌리지 않아. 내 신용도는 나빠. 돈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물가가 너무 비싸. 나는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어. 곧 파산할 거야. 은퇴 자금도 마련해 둔 게 없네. 돈에 대한 집착을 놓아줄 수 없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신념은 무엇이 있을까요? 돈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이 많은 돈을 가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돈이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돈과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원수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을 더 많이 가지는 것만으로 내면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돈을 더 가치 있게 쓰고 삶을 즐기기 위한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돈의 액수가 많은 것만이 풍요가 아닙니다. 돈의 숫자가 풍요로움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한 의식에 갇혀 있어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리에 노숙하는 집 없는 사람들보다 더 돈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죠. 가진 것을 즐겁게 사용하는 것과 풍요로운 세상에 사는 능력은 그들을 피해갑니다.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언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족이 가장 자연스러운 부다. 사치는 가공된 부, 즉 인공적인 가난이다. 필자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풍요의식은 돈의 액수에 달려있지 않아요. 돈의 흐름은 여러분의 돈과 관련된 의식과 관계가 깊습니다.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것은 삶의 질을 더 높이는 데 기여해야만 합니다. 즉, 만약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한다면, 그래서 일이 싫어진다면 그 돈은 유익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요는 돈의 액수와 더불어 우리의 삶의 질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풍요로움은 돈 자체만으로 정의되지 않아요. 풍요는 시간, 사랑, 성공, 기쁨, 편안함, 아름다움, 지혜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의 풍요 결핍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시간에 쫓겨 가난할 수 있어요. 급히 서두르고 압박받고 시간이 없어 어찌할 바를 몰라 곤란할 때 시간을 가난함 속에 가두어 놓아버립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어떤 과제든 해낼 시간이 여유롭고 편안하게 주어진다면 아마 아주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 부자이기 때문이죠. 어떤 일이든 여유롭게 해낼 수 있으니 자신감이 가득하고 시간과 관련해서 바로 즉시 쓸 수 있는 미래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언제나 아주 풍요롭습니다. 그렇다면 성공과 관련한 풍요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성공은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에 있고 완전히 이루기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성공할 권리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성공에 관해서는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념이 무엇이든 지금 이 순간 변화할 수 있음을 아세요. 여러분을 창조한 그 힘이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여러분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양팔을 쫙 벌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을 활짝 열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것들과 풍요를 받아들인다. 나는 마음을 활짝 열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것들과 풍요를 받아들인다. 어떤 느낌이 나시나요? 자, 이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크게 기쁜 감정으로 느끼면서 다시 한번 이 확언을 크게 외쳐봅니다. 나는 마음을 활짝 열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것들과 풍요를 받아들인다. 어떤 느낌이 나시나요? 어떤 감정이 올라오세요? 자유로움이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이 연습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욕실 거울 앞에서 해보세요. 우주의 모든 풍요로움을 끌어당기는 확언입니다. 풍요의식을 확장하고 삶에 더 좋은 것들을 가져오는 멋진 상징적인 봄의 언어입니다. 손을 가슴에 가져가 심장에 대어보세요. 깊은 호흡은 여러 번 합니다. 몸의 긴장을 푸세요. 돈에 대한 여러분의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연출하고 있는 자신을 보세요. 갚지 못한 돈을 빌려 쓸 수도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물건을 살 수도 있었어요. 파산 신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행동을 연출하고 있는 자아를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아채세요. 그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을 당황스럽게 만든 그 행동을 연출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항상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가지고 있다면 삶이 어떨까요?
그 이상적인 삶이 보이시나요? 어디에 가고 있나요? 뭘 하고 계세요? 그것을 즐겨보세요.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상상하는 그 과정을 즐기세요.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어떻게 변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느낌일까요? 어디로 바로 여행을 떠나고 싶나요? 뭘 하고 있을까요? 느껴보세요. 즐기세요. 창조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학원들이 일상이 되도록 하세요. 아침 루틴으로 거울 보기를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보면서 긍정 확언을 되뇌어 봅니다. 차를 운전할 때마다 긍정 확언을 말하거나 일하면서 혹은 지나가다 거울을 보면 생각나는 긍정 확언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고 느껴지면 바로 언제든 확언을 하세요. 나는 돈을 저축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확언하는 거예요. 나는 은행에 돈을 저금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은행에 돈을 저금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난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확언하는 거예요. 내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내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내 신용등급은 엉망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확언하는 거예요. 신용도가 항상 더 나아지고 있어. 신용도가 항상 더 나아지고 있어. 돈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바로 이렇게 확언하세요. 나는 돈을 항상 현명하게 사용해. 나는 돈을 항상 현명하게 사용해. 모든 게 너무 비싸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확언하세요. 나는 항상 내가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있어. 나는 항상 내가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있어. 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돈을 다 가지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확언하세요. 나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어. 나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어. 나는 청구서를 제때 못 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확언하세요. 나는 모든 청구서를 사랑으로 축복해. 청구서 기한을 맞출 수 있어 감사해. 나는 모든 청구서를 사랑으로 축복해. 청구서 기한을 맞출 수 있어 감사해. 은퇴자금을 마련하지 못했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확언을 하세요. 나는 즐겁게 내 은퇴를 위해 준비하고 있어. 나는 즐겁게 내 은퇴를 위해 준비하고 있어. 나는 나 자신이 번성하도록 내 욕구를 허용합니다. 나는 나 자신이 번성하도록 내 욕구를 허용합니다. 나는 삶과 하나예요. 삶은 나를 지지해주고 언제나 나를 도와주죠. 그러니 나는 나 자신에게 찾아온 번영을 허용해 풍요로움을 나눌 수 있도록 내 욕구를 허락해 주겠습니다. 나에게는 사랑, 시간, 기쁨, 편안함, 아름다움, 지혜, 성공, 돈이 풍요롭게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독특한 자아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풍요로움에 마음 문을 열고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삶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관대함에 깊이 감사합니다. 내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나는 계속해서 내 삶의 남은 인생을 번영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나를 허용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번성합니다. 이것이 내 존재의 진실이죠. 나는 자신이 그렇게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허용합니다. 나는 나의 번영하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좋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감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믿어요. 우리 모두는 변화할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경험합니다. 변화가 잘 안 되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기회가 안 오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 이 모두는 정상적인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할 때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는 것도 참으로 두려워요. 나의 과거를 꺼내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의 다른 측면에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토록 간절히 찾고 있는 기적은 사랑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 삶에 기적을 낳습니다. 저는 허영심이나 거만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말하려는 사랑이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스스로를 존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이미 존재하는 기적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두려움에 관한 이슈는 우리가 힘이 있는 존재냐 아니면 무기력한 존재냐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듯합니다. 문제라고 생각했던 건 실제로는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채셨을 거예요. 그럼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충분하지 않아 라는 느낌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사랑 부족이 두려운 감정의 진짜 원인이 되죠. 인간의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가끔 우리는 슬프고 화나고 외롭고 죄책감을 느끼며 걱정하거나 무서운 감정을 느껴요.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삶을 주도하는 핵심 감정이 되면 마음속은 감정 전쟁터가 됩니다. 삶이 전쟁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계속 마음속에 누가 누구를 죽이고 피 흘리고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감정은 신호등입니다. 이 감정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하죠. 어떤 신호등의 색으로 감정의 불을 밝히고 실행에 옮기나요? 다른 사람들을 벌줄 건가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강제로 사용해서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할 것인가요? 이 신호등은 빨간불입니다.
충분히 좋은 게 아니란 말이야. 라는 신념이 이런 문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죠. 좋은 정신건강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호등의 초록불은 자기 사랑이에요. 우리 자신의 좋고 나쁜 것까지 완전히 사랑하고 인정할 때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 이렇게 말하는 자기 사랑과 지금의 나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이 걱정을 해결하는 비책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인 부족하다, 무능하다는 결핍의 감정을 치유하는 작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괴롭히는 사람과 상황이 계속 나타나 괴롭힐 겁니다. 이 감정을 사라지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계속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생각들에 먹이를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장 최악을 상상하고 그것을 믿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믿을 것이며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해요. 항상 아름답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이해, 의식들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장해 가면서 더욱더 의식이 변화됨에 따라 우리들의 최선과 최고의 모습이 더욱 나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심호흡을 크게 하세요. 4초간 입은 다물고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4초간 참은 뒤 입으로 4초간 내뱉고 4초간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숨을 쉴 때에는 모든 긴장을 풀어놓고 뭉친 근육의 긴장감을 편안하게 이완되게 합니다. 호흡을 할 때는 속으로 숫자를 세고 모든 몸의 근육과 세포가 다 편안하게 휴식한다고 상상합니다. 혀와 목과 어깨를 편안하게 풀어놓고 이완하세요. 목과 배와 골반을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다리와 발가락을 이완할 때 호흡이 평화가 되게 하세요. 이완 안내 명상을 하기 전에 마음 상태와 지금 뭔가 달라진 점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이완된 상태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꺼이 놓아버릴 거야. 나는 기꺼이 놓아버릴 거야. 나는 놓아버릴 거야. 나는 놓아버릴 거야. 나는 모든 긴장을 다 풀어줄 거야. 나는 모든 긴장을 다 풀어줄 거야. 나는 모든 두려움을 내보낼 거야. 나는 모든 두려움을 내보낼 거야. 나는 모든 화를 놓아줄 거야. 나는 모든 화를 놓아줄 거야. 나는 평화로워. 나는 평화로워. 나는 안전해. 나는 안전해. 나는 편안해. 나는 편안해. 나는
삶의 과정에서 모든 것을 편안하고 여유롭게 처리해. 나는 삶의 모든 과정에서 모든 것을 편안하고 여유롭게 처리해. 나는 완전히 안전해. 나는 완전히 안전해. 이 연습을 두세 번 해보세요. 생각이나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이 이완 명상을 반복합니다. 아주 좋은 이완 명상 습관을 기르기 위해선 훈련이 필요해요. 이 연습이 익숙해지면 언제 어디서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편안하게 이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삶과 하나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요.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항상 건강하고 감정적인 웰빙을 요구합니다. 나는 나에게 가장 최고의 친구이고 나 자신과 사는 것을 즐깁니다. 경험과 사람들은 오고 가지만 나는 항상 내 주위에 나를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평화롭고 즐겁고 희망적인 생각만을 선택합니다. 나는 나 자신의 독특한 자아입니다. 나는 삶을 편안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요. 이것이 나의 존재의 진실이며 나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과 심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말과 생각을 하며 하루를 보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말과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말과 생각은 씨앗이 되어 삶의 긍정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부정의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긍정은 가능성의 씨앗, 부정은 두려움의 씨앗입니다. 오늘 뿌리는 씨앗에 따라 수확할 열매도 달라질 수 있어요. 부정적인 언어는 무의식적으로 뇌에 각인됩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은 자신감을 잃게 하고 시도도 하기 전에 포기하게 만들죠.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반복될수록 삶을 제약하는 패턴이 됩니다. 매일 자신에게 나는 안 돼 라고 말하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게 되고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반면 긍정적인 언어는 마음에 좋은 영향을 미쳐요.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말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힘과 용기를 줍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죠. 매일매일 나에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건네보세요. 긍정적인 셀프 대화로 나의 능력을 믿고 긍정적인 사고를 키워보세요. 긍정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누구나 긍정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될 수 있어요. 긍정적인 언어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삶은 더욱 아름답게 변합니다. 마음속에 긍정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성장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긍정의 언어와 태도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해 보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자신을 속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하루아침에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점점 긍정적인 말씨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됩니다. 긍정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행복 농부가 되어보세요. 긍정적인 마음은 단순히 부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긍정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에서 시작돼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며 나에게 묻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이 긍정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을 찾고 현재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태도입니다. 중요한 시험에서 실패했을 때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포기하기보다 다음에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진정한 긍정이죠. 오답 노트를 잘 쓰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과 같아요. 부정적인 마음은 마음속에 가시가 가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안, 미움, 시기 같은 감정들은 나를 해치는 원인이 되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나에게 돌아와 상처를 주게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행복을 가두는 감옥과 같아요. 감정의 가시가 마음속에서 상처를 만들고 그 상처로 인해 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미움과 불만은 나를 해치는 독이 돼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속의 가시를 제거해야 합니다.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죠.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자연스럽게 찾아오지 않지만 꾸준한 노력과 자기 이해로 키워갈 수 있습니다.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 라는 말이 있죠. 배가 불러야 주위를 돌아보는 여유가 생긴다는 말인데요.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여유를 가질 때 주변의 사랑을 건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유가 없고 나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주변에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려면 먼저 내가 행복해야 해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려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나를 돌보고 나에게 관대해지며 나의 감정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 나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고 때때로 실수도 합니다.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 자체가 중요하죠. 좌절과 자책보다는 나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작은 성취에도 나를 칭찬해 보세요. 오늘 정말 수고했어. 치킨의 유혹을 이겨내고 다이어트에 성공한다. 아주 잘했어. 칭찬해. 라고
나에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둘,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적절한 쉼표가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힐링도 필요하죠. 이러한 작은 휴식이 마음의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타인은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 작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들의 감정을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 힘들어할 때 난 언제나 당신 편이야 라는 말은 큰 위로가 됩니다. 둘,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부닥쳐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셋째,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건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 관계를 더 견고하게 만들죠. 당신과 함께라서 참 행복해 라는 한마디는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할 때 그 행복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퍼져 나갑니다. 나에게 충분한 사랑과 배려를 주고 그 여유를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세요. 그렇게 하면 나의 삶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삶도 한층 더 밝아집니다. 매일 아침 5분만 일찍 일어나서 기분 좋게 시작해 보세요. 오늘도 힘내자. 오늘도 행복할 거야. 오늘도 기쁜 일들이 가득할 거야. 긍정의 에너지를 담아 하루를 시작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걱정에 매달리기보다는 오늘의 소중한 순간들을 더 값지게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쌓여가는 작은 행복이 일주일, 한 달을 지나면서 삶을 더 밝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행복은 순간의 강도가 아니라 자주 느끼는 빈도가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행복은 순간의 강도가 아니라 자주 느끼는 빈도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어차피 맞이할 하루, 인상을 찌푸리며 시작할 필요가 있을까요? 밝은 마음으로 하루를 열어보세요. 아자, 아자. 그리고 저녁. 매일 잠들기 전 고생한 나를 위해 위로해요. 오늘도 고생했어. 오늘도 잘해줬어. 오늘도 감사했어. 오늘도 즐거웠어. 내일은 또 얼마나 신나는 하루가 될까? 내일도 힘내보자. 짜증보단 감사를, 후회보단 각오를, 고생한 나에게도 보상이 필요해요. 소중한 나를 아끼고 사랑해줘요. 그만큼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어느 날 우연히 세상에서 가장 예쁜 말을 들었어요. 고층 빌딩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수많은 사람이 한 층씩 내리는 상황이었죠. 그때 한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꼴찌로 내리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의 대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우리는 보통 정답을 찾으려고 해요. 예 혹은 아니요. 이런 대답이 효율적일 때도 많죠. 우리의 뇌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싫어하니까요. 하지만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면서까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예쁘게 말하는 사람. 예쁘게 말하는 건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해 얼마나 정성스럽게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이를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엄마의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말로 들렸습니다. 필자의 인스타그램 영상 중 500만 조회수를 넘긴 영상이 있는데요. 예쁘게 말하는 법이라는 주제의 영상이었어요.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건 예쁜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 영상입니다. 저는 싸이월드 시절의 감성이 그리울 때가 많아요. 일촌이라는 관계명으로 서로의 방명록에 글을 쓰고 다이어리에 감성글을 마구 쏟아내던 그 시절이 참 그립습니다. 요즘은 감성적이고 위로하는 말에 오글거린다, 느끼하다 라는 댓글도 종종 보여요. 하지만 필자는 감성적이고 따뜻한 말이 좋습니다. 잘난 척하고 허세 가득한 말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욱 마음에 와닿죠. 사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편해요. 솔직한 말은 단순하고 직설적이라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상대방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예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흔히들 예쁘게 말하는 사람은 타고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쁘게 말하는 태도는 평소 언어 습관에 의해 결정되니까요. 중요한 건 상대방을 위해 얼마나 정성스럽게 말을 하느냐입니다. 예쁘게 말하는 건 단순한 예절의 표현이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한 깊은 배려와 존중의 표시죠. 예쁘게 말하는 습관은 연습을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평상시 긍정적인 마음 갖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그리고 진심 어린 표현이 그 방법들이죠. 보고서가 완전 엉터리야. 대신 이 부분이 참 좋네요. 여기에 살짝만 더 내용을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낫죠.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관계를 형성하며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수단이죠.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그게 뭐가 힘들어? 다 그렇게 참고 살아. 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많이 힘들었겠다. 나는 네가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상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어요. 예쁘게 말하는 건 단순히 말을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당신 정말 잘했어요. 라는 칭찬은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행위입니다. 결국 예쁘게 말하는 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돼요. 예쁘게 말하려는 노력이 모여서 따뜻하고 긍정적인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틱틱거리고 짜증 섞인 말투는 상대방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내 의도는 이게 아닌데. 사소한 말투 차이,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때로는 위로를 얻기도, 천냥빚은 못 갚아도 상처는 주지 말아요. 남을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서 예쁜 마음을 예쁜 무지개로 전해보아요. 말에는 뉘앙스가 있죠.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얘기해도 말투가 딱딱하면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연인, 부부끼리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가장 큰 원인은 말투죠. 우선 예쁘게 말하기 위해서는 동그랗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일명 무지개 발성법. 직선적이고 뾰족한 말투, 툭툭 내뱉는 말투는 친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듯 동그랗게 말해요. 부드럽게 포물선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목소리를 둥글린다는 느낌으로 반원을 그리며 무지개를 그려보세요. 말에 알록달록 무지개가 생겨나요. 무지개 발성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연습해보세요. 말을 할 때 손으로 함께 무지개를 그리듯이 반원을 그리며 말해보세요. 이는 발성을 부드럽게 하고 자연스러운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문장의 마지막 글자를 툭툭 던지지 말고 부드럽고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이는 말의 어미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웃으며 말하면 목소리가 더 밝고 부드럽게 들립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미소를 띠면서 연습해보세요. 최대한 부드럽게 소리를 둥글게 내세요. 우리 함께 한번 연습해볼까요? 한 호흡으로 한 문장씩 반원을 그리며 연습해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거북이에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기분이 좋아요.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떠세요? 말투가 좀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마치 무지개를 그리듯이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면서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글자를 던지지 않고 편안하게 내뱉으세요. 웃으면서 부드럽게 소리를 내면 더욱 좋아요. 사투리는 억양이나 말투에 집착하기보단 소리 자체를 둥글고 부드럽게 된다고 생각하며 해보세요.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실천해보고 나면 나중에 또 해보고 싶어지실 거예요. 나의 변화에 대해 상대방도 느낀다면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좋은 사람들이 내 곁에 모여들 수밖에 없겠죠. 화려할 필요 없어요. 주변을 밝히는 조명처럼 묵묵히 제자리에서 빛나면 충분해요. 번화가의 불빛처럼 눈부시지 않아도 늘 같은 자리에서 차분히 빛을 내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애써 무리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빛나세요. 그 행복이 주변을 따뜻하게 할 테니까요.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는 잔잔한 조명이 되어보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에서
꾸준히 제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잔잔하게 빛나는 조명이면 충분해요. 조명은 어두운 곳에서 길을 찾기에 도와줍니다. 조명 같은 사람도 주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죠. 친구가 힘들어할 때 지금도 충분해. 너 잘하고 있어.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사소한 배려와 격려가 친구의 하루를 밝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변화도 필요해요. 조명이 색깔을 바꾸거나 다양한 각도로 변화를 주듯 일상에서도 가끔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대면하지 못한 친구에게 연락해보거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간단한 선물이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지요. 물론 스스로에게도 밝은 에너지를 주어야 해요. 언제나 밝은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쉬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명의 유지 보수가 필요하듯 나를 돌보는 것이 필요해요. 즐겁게 지내고 스트레스 푸는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죠. 나를 먼저 챙기고 행복을 느낀 후 그 행복을 주변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오래, 더 밝게 빛날 수 있어요. 나를 아끼고 주변을 밝히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조명 같은 사람이 되어보세요. 모든 날이 언제나 행복하고 밝을 순 없겠죠. 가끔은 방황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겠지만 방황 속에서 길을 찾고 좌절 속에서 용기를 얻고 행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시기 바래요. 하루하루가 마냥 즐거울 수는 없겠지만 슬픔 속에서 기쁨을 찾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당신이 되기를 응원합니다.